법정에서 칼을 든다는 건 사실 저 새끼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디 뭐 술청으로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근데 재판은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 못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살인 충분히 나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저는 이해는 돼요. 안녕하십니까, 박진 변호사입니다. 너무 배고파. 근데 진짜 뱃살 빼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뱃살이 제일 먼저 찌고 맨 나중에 뱃살이 빠지나 봐요. 그래서 뱃살 빼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여간 배가 고픕니다. 오늘 볼 사건도 참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고 같이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서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코인 사기가 이제 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면 뭐 존나 어려운 말 써놨는데 결국에는 폰지 사기예요 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블록체인 엑셀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운영했던 예치 업체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예치를 하면은 최대 16%의 연이율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이면은 은행 빼고는 다 사기다. 최대 뭐 12% 연이율 수익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원금 보장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140여국에서 8만 명의 회원을 한번 확보한 상태에서 입출금을 중단하여 먹튀 논란으로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 사건이다. 이들은 자산의 94%, 이게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운영을 위탁하고 자산 운영을 이제 위탁을 시키고 직원 대부분은 결국에는 홍보하고 뭐 고객 유인 업무에만 투입됐으며 운영 결과에 따른 손익 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도 없었던 회사다. 근데 이 새끼들이 16,000명으로부터 1조 4천억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재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기사 내용 2014년 4월 19일 내용을 보면은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산을 위탁한 외부 업체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들도 사기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7월 30일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조 4천억 원 헤쳐먹었는데 보석으로 석방을 해줬어. 또 미친 새끼들이지 이거 아직. 죽여야 돼요 판사들을. 보통 불구속 원칙이니까 뭐 보석 기간 만료되면 보통 보석으로 풀어주지만 아직 뭐 재판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 100원짜리 한 푼 못 받았는데 보석으로 석방해줘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 2014년 8월 28일 기사를 보면은 1조 4천억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피습 상태 위독 내용을 보면은 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가 재판 도중에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한테 피습을 당했다는 거예요. 법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 주제예요. 2025년 4월 10일에 그 1심 판결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살인미수로. 이 판결을 한번 봐볼 거예요. 남부지법 24구합 637 죄명이 살인미수 법정 소동. 피고인이 하루인베스트 그 사기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그 대표 이모 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 칼을 들고 몰래 통과한 거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가지고 살인미수의 피해자이면서 사기 피고인인 거죠. 그 사람을 이제 살해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죽진 않아서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판결 결과가 징역 5년.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던 중 2021년경 피해자 이땡땡, 얘가 이제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거죠. 1조 4천억을 헤쳐먹다니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광고를 이제 하루인베스트 이 새끼들이 광고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무위험 운용, 그러니까 아무 위험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좀 가르쳐주라.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걸 보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A한테 예치를 했고, 근데 이 하루인베스트 이 새끼들이 2013년 6월경에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시킨 한편 사무실을 폐쇄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사기 피해자가 된 거야. 이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이. 그래서 피해자는 2014년 2월 20일경 비지방법원의 피고인으로부터 약 6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사실을 포함하여 16,000명으로부터 합계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공소사실로 특정 경제법률 강요 처벌하는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저는 이거 봐도 너무 병신 같아요. A 회사 이름 하루인베스트를 비실명 쳐놨잖아. 근데 1조 4천억이라고 검색해보면 이 이름이 또 나오는데 뭐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이런 걸 왜 비실명 처리를 하는지 참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물론 법원에서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비실명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사건마다 다 구분해가지고 하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르쳐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보고 유사한 피해를 안 입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씨발 무슨 판결문이 무슨 암호문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 범죄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참 가슴 아파요 보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14년 8월경까지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였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모습, 사기꾼이죠. 사기꾼의 모습을 목격한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8월 28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비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이란 말이야. 양천구에 법원 하나 있는데 뭐 씨발 법원 이름까지 비실명찰이라는 거지. 몇 층 출입구, 이건 층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존나 병신 같지 않아요 진짜? 이게 도대체 뭐 개인정보랑 뭔 상관이지? 그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 과도 총 20cm, 칼날 길이 9cm, 3M 반코팅, 면장갑을 등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가방에 숨기는 방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이것도 이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법원에 법정 경위들이 서가지고 보안 검색을 하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 그 보안 검색대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뭐 작정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숨기고 들어갈 수 있다고 실제로 숨겨서 들어갔고, 그래서 피해자 재판이 진행될 위 법원 땡땡호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가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23년 8월 28일 2시 16분경 점퍼 안주머니에 장갑이 있었는데 장갑을 끼고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서 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 진행 중인 틈을 타 증인신문을 참관하던 중에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제껴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5회 연속 내리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이상의 우측경부 열상만 있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이란 말이에요. 더 간단히 설명하면 칼 들고 가가지고 법정 앞에 보면 뒤에 방청석이 있는데 증인신문 한다고 나오니까 그거를 피해자를 머리를 잡아가지고 왼쪽으로 튼 다음에 칼로 목을 찔렀다는 거예요. 목 부위를. 근데 이제 다행히 안 죽었지.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 사람이니까 다행이란 말을 쓰긴 했지만 저 사기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여간 이 사람의 한 말이 그런 거라 이거죠. 내가 죽는 것보다 사기꾼이 죽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100개 정도를 사기당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질렀다. 법원 검신대에서 가방에 들었던 칼이 무사 통과되었으며 가해자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5년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양형 이유가 보면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목 부위를 찔렸는데도 크게 안 다쳤나 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끼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범행 이후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수히 체포행위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곳이 공개된 법정이다. 이게 사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겠죠. 딴 데서 했으면은 뭐 좀 더 이 사람이 사기 피해자니까 뭐 조금 더 양형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정에서 칼을 든다는 건 사실 판사들이 보기에 변호사나 다른 죄 없는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판사나 검사들, 이게 살인미수만 아닌 게 아니라 법정 소동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뭐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물론 저도 이런 얘기에 동의해요. 당연히 뭐 법 질서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저렇게 뭐 사적 복수한다고 저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그 게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가 1조 4천억 헤쳐먹고 구속됐다가 보석을 풀어져 버려. 나는 사기당해 개털돼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나는 변호사도 못 써가지고 고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에 사기친 새끼인데 1조 4천억을 사기를 쳐놓고 변호사 존나 비싼 정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보석을 풀어져 버리고 재판 받으면 쳐 웃고 있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저는 이해는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나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이 판결에 나오는 사적 제재는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이런 판사의 말도 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판사도 똑같이 63억 사기 당해보면은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뭐 사적 복수가 안 된다 이거는 당위적으로 맞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저 정도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런 사람을 많이 봤고 죽여버리고 싶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피해자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행동에 못 옮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실행을 해버린 거죠.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든다 이거죠. 뭐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사기 피해자로서 그런 분노감이 들었으면 저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겠냐.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뭐 사기꾼이 떵떵거리는 그 말이 이 말이야.
사기나 어떤 경제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선 나는 저 새끼 때문에 거지 돼가지고 씨발 완전히 진짜 랄부트 쪽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 새끼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디 술청으로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재산 다 남의 앞으로 해놓고 지 명의로는 아무 개털이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재판은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 못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살인 충분히 나요. 그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쓰레기들은 확실하게 좀 분리시켜주고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좀 돈을 빨리 회복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사기가 우리나라 전체 범죄 한 30%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정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피해를 어떻게든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런 사기친 새끼들 처벌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진짜 집에 있는 진짜 빤스까지 뒤져가지고 돈 숨겨놓은 거 다 찾아내가지고 피해자한테 돌려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사법 신뢰가 회복되는 거지. 하여간 제발 좀 저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뭐 서민 국민 하면서 거창하고 대단한 걸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좀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 사기 범죄 같은 거, 그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급정지 그거 씨발 규정 하나 바꾸면 되는 거를. 그러면 씨발놈들이 그런 건 좀 모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빨리 제도 개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딴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존나 문제 많아요 진짜. 봐주셔서 고맙고 또 다음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